서큐트리와 이 캐놀레이션 이 테크닉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, 이 서킷에 대한 이제 제너럴 서베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러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솔루션, 이 어떤 그 드럭과 같은 다양한 플루이드가 이제 리저버에 이제 첨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라이밍 과정에서 리저버에 뭐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혈액이라던가 뭐 헤모글로빈이 수치가 낮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약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이런 거에 이제 다 리저버를 통해서 주입이 가능하게 되고, 한 개 이상의 롤러 펌프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몇 개의 석션 디바이스와 이제 시스템이 이 오픈하트 챔버, 뭐 카디오토미 챔버라던가 아니 서지컬 필드에 이 발생된 그 모여있는 혈액, 그 다음에 에올틱 루트, 에올틱 크로스 클램핑 동안 이제 좌심실 벤트와 이제 클램핑을 제거한 후 이제 에어 벤트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에올틱 루트, 보통 이거는 이제 카디오플레이자도 보통 주입을 하게 됩니다. 레트 벤트리클의 이제 벤트로부터 이 블러드와 가스를 이제 흡인하기 위해서, 이제 석션하기 위해서 이 롤러가, 한 개의 롤러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롤러 펌프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이 루트라던가 이 카디오플레이자를 주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심장의 에어라던가 그 볼륨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 루트 벤트와 그 다음에 LB 벤트가 보통 이게 사용이 되게 되는데, 이 심장에 연결된 이 모든 이제 벤트들은 이 토탈 오클루전이 돼야 됩니다. 토탈 오클루전은 이 완전히 이제 토탈로 100%가 오클루전이 돼야 된다는 의미인데, 이 롤러가 이렇게 튜빙이 감겨져서 이제 이런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여기 네가티브가 걸리게 되고 이제 포지티브가 걸리게 되는데, 이 과정에서 롤러를 회전을 시켜서 이 중간에서 이 간극, 이 롤러와 이 튜빙 사이의 간극을 조절을 해서 이 롤러에서 이제 이쪽이 네가티브가 돼서 이제 컬랩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 컬랩스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, 이게 뭐 풀린다던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 튜빙이 컬랩스가 된 상태로 멈춰 있어야 되는데, 이게 만약에 서서히 풀린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파셜 오클루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이 토탈 오클루전이 돼야지 이 벤트가 뭐 LB라던가 이 루트 벤트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멈춰서 컬랩스가 된 상태가 돼야지 이제 공기가 거꾸로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는데, 만약에 파셜 오클루전일 때는 공기가 역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루트 벤트와 LB 벤트는 꼭 이 토탈 오클루전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이 토탈 오클루전과 파셜 오클루전은 뭐 여러 가지 조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, 그거는 뭐 동영상에도 좀 만들어놔서 올리긴 했는데,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오클루전이나 이런 거는 항상 케이스마다 다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. 이 튜빙이라는 게 이 온도에 따라 다르고, 이 PVC의 경우에는 이 온도에 따라 이게 딱딱해지고 약간 이제 부드러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, 그거에 따라 오클루전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튜브의 이제 이 시크니스가 얼만큼이 시크니스가 있느냐에 따라 또 튜빙마다 달라지기 때문에,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매번 이 오클루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흡입된 블러드는 이제 카디오토미 리저버로 이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, 이는 이제 오픈 타입 비너스 리저버, 이 하드쉘이 통합되어 있고 또는 이제 분리가 되어서 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은 이 옥시네이터 안에 이제 뭐 정맥 드레인 되는 필터가 있고, 그 다음에 카디오토미 석션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데브리라던가 이런 걸 제거하게 되는 그런 필터가 따로 있고,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필터들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필터가 이제 통합되어서 이제 인테그레이트 된 이런 이제 통합되어 있는 게 있고, 이 리저버와 이제 카디오토미 석션이 다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카디오토미 석하고 일로 카디오토미 석션들이 연결이 되고, 여기에서 한번 걸러지고 다시 들어와서 리저버에서 한번 더 걸러지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제 그런 석션도 있습니다. 이게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, 외국은 이 옥시네이터에 달려있는 리저버와 그 다음에 카디오토미 석션을 따로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연결을 해놓거나, 이 볼륨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필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고, 데브리나 이런 것들이
더 잘 걸러지게 할 수 있는,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와 이제 코로나리 퍼퓨전 시스템은 또 다른 이제 어떤 다른 또 구성 요소인데, 보통 롤러 펌프 한 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블러드나 카디오플레지 솔루션을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아니면 에올틱 루트, 에올틱 사이누스로, 이제 뭐 코로나리 사이누스로 이제 주입되게 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카디오플레지아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따로 이제 펌프를 또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할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서킷은 보통 이제 어떤 이 세퍼레이트된 이 닉 체인저가 포함이 되고, 비록 이제 싱글 패스 딜리버리 시스템이 이제 더욱 흔히 이제 사용이 되고 있지만, 때로는 리저버와 이 서지컬 필드로부터의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있어서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이 이제 심장에 들어가지 않는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회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각 센터마다 사용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카디오플레이저의 주입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이 펌프 내에 있는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할 수 있지만,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시스템 자체가 따로 있어서 뭐 MP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이 MPS 시스템을 따로 사용을 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따로 이제 주입을 하는 보통 이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. 종종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아트리알 블러드를 이제 크리스톨로이드가 베이스가 되는 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과 이제 동시에 이제 믹스해서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블러드가 4이고 크리스톨로이드가 이제 1인, 이런 식의 이제 그 비율로 이제 보통 주입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메타와 이제 블렌더를 이용하여 적절한 이제 산소와 그 다음에 그 에어, 그 다음에 카본, 이제 CO2를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제거를 하고, 이제 벤틸레이팅 가스를 이제 옥시네이터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. 이걸 이제 믹싱을 시켜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, 이 많은 필터들, 뭐 마크로 아니 마이크로, 이 CPV 서킷의 다양한 위치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카디오토미 리저버에도 이제 어떤 필터가 있고, 비너스 리저버에도 필터가 있고, 그다음에 옥시네이터도 마찬가지고, 아트리알 라인에 아트리알 필터,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플레직 시스템에도 이제 필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그 마이크로 버블이라던가 이 마크로 버블들이 이 회로에서 환자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여러 가지,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브리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필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환자의 에올틱 캐뉼라라던가 이 퍼퓨전 관류되는 이 동맥혈이 관류되는 그 라인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필터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, 또한 이제 샘플링 포트, 옥시네이터의 전후로 해서 샘플링 포트를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이제 이 코로나리 퍼퓨전 딜리버리 라인과 아트리알 라인에 있는 이제 이제 블러드 가스 모니터링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 가스 모니터링은 아직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,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제 사용들을 할 수가 있고, 이제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 힛 익스체인저에 이제 그 물이 들어가는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, 그 다음에 비너스와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,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에서의 온도,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터 베스 등 그 이제 히터 쿨러에 그 워터가 담겨 있는 그 베스의 온도가 얼마인지,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온도 관련돼서는 이제 모니터링이 됩니다. 최소는 뭐 이제 모니터에 설치되는 거는 환자에서는 뭐 렉툼이라던가 아니면 나소파링지알이던가 이 두 개와, 그 다음에 펌프에서 이 아트리알 블러드와 이제 비너스 블러드가 있을 텐데, 주로 이제 비너스 블러드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더 이제 어떤 생리적인 그런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아트리얼 블러드보다는. 이 아트리얼 블러드는 결국에는 이제 힛 익스체인저에서 들어가는 물의 온도가 거의 그게 측정이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, 이 비너스 라인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의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, 이제 조직을 돌아서 나온 그 혈액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, 이 환자의 렉툼과 나소파링지알 이런 걸 세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서 이제 온도의 이제 온도를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시스테믹 아웃플로우 라인에 이제 플로우 메타를 이제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.
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튜빙 사이즈, 이 튜빙 사이즈가 뭐 2분의 1이냐, 아니면 뭐 8분의 3이냐, 아니면 뭐 4분의 1이냐, 아니면 뭐 16분의 3이냐, 뭐 이런 식의 사이즈가 있고, 이거에 이 롤러의 회전수, 이 RPM을 곱하면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카디아가, 이 퍼퓨전 플로어가 나오게 되는데,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지만,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 그런 어떤 회전은 나올 수 있지만,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튜빙 사이즈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,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플로우 메터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뭐 마그네틱 시스템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,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, 또 이걸 해서 이 분당 플로우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부착을 시켜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. 롤러 펌프와는 다르게.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이제 세이프티 디바이스와 이제 모니터가 이제 CPV 서킷에 이제 다 통합이 되기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아트리알 라인에 있는 이제 버블 트랩이 이제 포함 이제 보통 되기도 하는데, 이는 종종 이제 마이크로 필터와 이 비너스 또는 카디오토미 리저버에서 이제 역류하지 않도록 이 원웨이 밸브가 포함된 이 퍼지 라인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버블 트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뭐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아트리알 라인이 이렇게 나가면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매니폴드가 여러 가지 ABG를 할 수 있게 이제 매니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, 이건 다시 정맥 그 리저버로 들어가겠죠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원웨이 밸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원웨이 밸브로 들어오기만 하고 절대 뒤로는 이쪽으로 환자에서 들어가지 못하게, 이런 경우가 보통 거의 대부분의 옥시네이터는 이 샘플링 라인에 이 부분은 다 원웨이 밸브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왜냐면 역으로 공기를 집어넣을 수도 3A를 반대, 혹시나 이제 착각해서 3A를 반대 이쪽 방향으로 열어서 볼륨을 억지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원웨이 밸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. 이 바이패스 라인은 나중에 이제 아트리알 필터가 이제 옵스트럭션 되는 경우에 이제 플로우가 이 아트리알 필터를 이제 비껴 가도록 이제 설계하고,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제 아트리알 필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플로우가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올 텐데, 이제 인이가 아웃일 텐데, 이 부분이 만약에 뭐 헤파린이 뭐 안 들어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, 아니면 어떤 그 여러 데브리들이 너무 많이 이제 유지가 되면 이게 클롯이 되면서 이게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바이패스 라인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항상 클램프를 해 놓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필터를 거쳐서 갈 수 있게 만드는데, 이 부분이 막힌다면 이제 여기를 클램프하고 여기를 클램프해서 이쪽을 열어서 이제 우회를 시켜주는,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설계를 보통 하고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만듭니다. 근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이 막혀버리면 이게 환자한테 들어가는데 이 플로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, 이게 상당히 좀 이제 그 난감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꼭 아트리알 필터 대에는 이 우회할 수 있는 라인은 꼭 항상 만들어야 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, 이 시스템의 아트리알 인플로우 라인에 위치한 이제 에어버블 디텍터, 그다음 비너스 또는 아트리알 리저버에 있는 이 로우 레벨 디텍터와 알람이 이제 포함되기도 합니다. 이게 다 이 하트록 머신에 이 하트록 머신에 보면 이 버블 디텍터와 이 레벨 디텍터가 다 있습니다. 모든 펌프에는 이게 가장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, 이거를 꼭 사용을 해서 이 버블과 레벨도 있지만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를 꼭 이 환자마다 케이스마다 다 사용을 해야 되고, 중요한 거는 버블과 레벨, 그 다음에 압력, 이 세 개는 항상 이제 루틴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. 항상 컨티뉴스하게 봐야 되고.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이제 이 서킷에 대한 제너럴 서베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